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오전 9시 4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51만 9천 원입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2,750만 넘기면은 상승 채널로 보고요. 2,750이 깨지면은 큰일 난다라고 항상 말해왔죠. 그리고 어저께 2,750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2,750이 깨졌을 때 지금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내일 아침 9시까지 만약에 2,750까지 올려놓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큰 하락이 있을 거다. 그런데 현재 9월 22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FOMC 해외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차트를 죽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반등이 나옴으로써 다시 차트를 살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저께 오전에 차트 분석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예, V자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 2750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션 차트입니다. 네이션 차트 보니까 15일선까지 올라왔다가 1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금리라 본다면 비트코인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270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일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요. 7일선에서 지지 맞고 다시 올라가서 121선까지 올라타는 그림. 그러면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아주 이쁘게 올라가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현재 이런 패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바로 그냥 치고 횡보하다가 치고 올리면서 이런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시간 차트를 보면은 51선하고 7일선이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으면서 7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죠. 1시간 차트로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인 조정은 끝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날봉이었는데 날봉 상태에서 어저께 강력한 음봉이 나왔었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복구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다시 이 차트를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750 이 근처에서는 우리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750이 약간 깨졌죠. 다시 말하지만 한시간 차트로 2700까지도 2700까지도 열려 있다. 요 라인 7일선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하면은 쌍바닥 그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다시 무슨 얘기예요? 2700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다시 하락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2700이 깨졌을 때는 상승적인 관점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비트코인의 새벽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외 미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죠. 실제로 어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가 양봉 전환을 하고 주식이 마감이 됐거든요. 상승 전환한 이후 마감이 됐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미 증시도 조금씩 버티는 그림, 하락보다는 현재 관망되고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풀을 살펴볼까요? 김프 같은 경우는 1.5% 정도, 어저께보다 약간 떨어진 것 같고요. 비트 도미넌스는 4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비트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소리는 자금이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그러니까 알트에서 비트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알트들의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재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큰 상승이나 특별하게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들을 보면요,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 리플이 CFTC 위원, 미국 CFTC 위원,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랑 리플의 CEO랑 만났다고 그랬죠.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뉴스에 얼굴까지 공개한 거 보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SAC와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 역시도 19일 날 약식 판결 서류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식 판결이라는 것은 실제 재판을 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가격에 좀 많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뉴스들을 보면은 블룸버그 비트코인 검색량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매수 적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가격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본인의 원금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검색량은 우리가 지켜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규 유입이 가장 클 때 이 검색량도 상당히 상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비트코인 관련 검색량이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뜬다면은 신규 유입들이 많아진다는 걸로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1,500달러 이상의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시장이 좋아야지 이런 할인도 도움이 되지 현재로서 그 의미가 있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20일 코인에스 모닝 마켓 브리핑이 올라왔네요. 네, 이것도 지금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네, 네, 24시간 시장 브리핑인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총입니다. 시총이 1조가 깨졌죠. 네, 저는 항상 1조의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비트코인 시총 1조는 넘어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현재는 9,441억, 네, 1조가 되지 않습니다. 한 55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네,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 시장은 약세 시장이 맞습니다. 네, 시장 리뷰입니다. FOMC 회의가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하락 전망에 대한 과민 반응이 조정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어저께 해외 같은 경우도 19,000불이 깨졌고 국내 같은 경우도 22,750만 원이 깨지면서 약간 과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오늘 회복됨으로써 좀 과민 반응이 조정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은 1.75% 상승하면서 지난주 머지 이후 약 17% 하락 뒤 하락세를 끝낸 모습입니다. 네, 제가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머지로 업데이트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채굴장에서 더 이상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채굴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채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코인들을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레이븐 같은 코인들이 채굴될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문제는 채굴을 해보니까 너도 나도 채굴을 하다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채굴을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채굴자들이 현재 채굴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원을 다 내렸다 그러죠. 전원을 내렸으면은 수익이 없죠. 수익이 없으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유지도 해야 되고 들어갈 돈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채굴장을 이번 기회에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그래픽 카드들이 많이 중고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결국은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장들이 어떤 변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을 시장에 내다 파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상승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더리움 이번에 머지 업데이트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네,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있을 FOMC 회의와 예상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만치는 75pp 인상 확률이 약 80%, 100pp 인상률은 약 20% 수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에게 상당히 큰 호재죠. 왜? 만약에 100pp가 아니라 50pp가 되느냐, 아니 75pp가 되느냐의 논쟁이었다면은 75pp가 됐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5pp냐 100pp냐 100pp가 나왔기 때문에 100pp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근데 100pp가 아니라 만약에 0.75% 상승이 있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호재로 이 발표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50pp냐 75pp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75pp냐 100pp냐를 놓고 논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나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비트코인과 역상 관계를 보이고 있는 달러 지수가 0.03%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까지 58% 하락한 반면 DXY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죠. 여기는 15% 상승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현재 너무 높은 가격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재와 악재 SBF 약 425만 달러의 FTT 매수창 캡처 이미지 게재. 그러니까 자기네 코인을 매수했다는 거죠. 이런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변동성은 뭐 어저께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 지표. 제가 기술적 지표는 항상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반대로 보면 된다. 일봉에서 적금 매도다라고 하면은 적금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적금 매수다 그러면 적금 매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적극 매도 바닥을 찍으면 상승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네요. 그리고 지난 하루 동안에 1억 2,055만 달러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산된 그 금액을 봤을 때 거의 가장 많은 물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청산된 가장 물량 중에 1억이 넘는 77.71%가 롱에서 청산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코인 마진하는 사람들 다 날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마진은 롱 뚝배기를 깼다면 다음엔 숏 뚝배기를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쪽으로 깨기 때문에 일단 롱이 많이 깨졌다는 것은 앞으로 숏이 조심해야 된다. 숏이 조심해야 되는 소리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일적입니다. 10시 15분에는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있고요. 10시 반에는 호주 통화정책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는 미국 건증 승인 건수가 나오고요. 9시 30분에는 캐나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뭐 주요 지표는 9시 반쯤에 나오겠네요. 네, 9시 반. 네, 그리고 오늘의 토요시입니다. 좌우장펑 바이낸스 CEO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다 허비앤티에야 자신의 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인지를 궁금해한다. 말 속에 뼈가 있죠.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본인이 왜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를 압니다. 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코인판에서 제 경험상 돈 버는 방법은요, 사실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 무조건 존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 코인을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코인을 버텨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던 다른 코인을 갈아타던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코인판의 전문가는 없고요.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러 번의 큰 상승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상승장까지 버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더라고요.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확신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고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